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는 나는 누구인가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오마이TV가 22대 총선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 누구가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지역의 후보분들은 후보 투표를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나 누구 시즌2에서는 군포시의 민주당 예비 후보자 두 분도 차례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마음이. 예,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쁩니다. 네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PPT를 이용해서 10분간 홍보하기 전에 예, 오프닝 토크로 예. 5분간 예.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 경선 후보가 예, 이하경 후보거든요. 예, 3선의 현역 의원이시고 예. 그분은 4선을 앞두고 있고 예. 굉장히 센 분인데 자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세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이재명 대표께서 네. 장강에 네. 물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뒷물이 그렇습니다. 앞물을 밀어냅니다. 네. 그러한 밀어내는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승리합니다.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네.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같이 했습니다. 그때 지역구가 달랐습니까? 군포시가 그때는 지역구가 2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갑 지역에 국회의원을 했고요. 네. 이하경 선배님은 을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네네. 두 분 친하십니까? 예, 친합니다. 20대 국회의원 하실 때 네. 자랑하고 싶은 어떤 법안 같은 게 있습니까? 법안 제가 네네.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관련된 겁니다. 네. 지금 재난 문자를 받고 계신데 그게 네.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네네. 그 서울 시민들이 19분이 지나야 문자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재난 문자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된 이후에는 네. 18초 만에 오. 지진이 발생한 후 18초 만에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이 네. 통과돼서 네. 제가 그 모 언론사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예. 있죠. 근데 뭐 재난 문자 발송은 잘 되는데 네.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은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찾아오면 다시 회복됩니다. 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자질,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는 네. 국민의 아픈 곳을 치료하는 아,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국민의 아픈 곳을 진단을 잘하고 네. 또한 처방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함과 또한 성실함이 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아픈 곳이 어디가 아픈지 잘 네.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처방전을 네.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국민의 아픈 곳을 알기 위해서는 성실함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대 의정 활동도 하셨고, 네. 고위공직자도 하셨어요? 예, 조달청장을 했습니다. 네, 조달청장이 마지막 공직. 예, 맞습니다. 아, 국회의원을 마친 다음에 조달청장을 했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지역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구의 이제 시민들과 당원들을 만나보면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 지금 못 바꾸면 4년 후에 또 못 바꾼다. 이제는 바꿔야 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 상대 이제 경선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예. 국민의힘 후보도 상당히 세잖아요. 예. 어느 후보든 항상 경쟁할 땐 셉니다. 예. 네, 근데 예. 이겨야 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으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또한 조달청장 하면서 보여줬다. 성과로 말하는 정치인이다. 그런 것을 갖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시급한 현안은 뭡니까?
지금 가장 큰 현안은 그 전철 지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네. 근데 그 전철 지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대 후보는 우리 후보들에 다 주장하지만 그것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것은 저 기획재정부에서 20년간 근무하고 조달청장으로서 또한 검증받았고 국회의원 시절에 또한 GTX 신호선을 확정한 그런 능력으로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PT를 활용한 본격 자기 홍보 이전에 5분 토크를 끝냈습니다. 마음 편하게 PPT를 참고 삼아서 홍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 김정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원도 철원에서 5번 출마하셔서 5번 모두 낙선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민주당 그 당적 경력을 합쳐보니까 도합 70년입니다. 아버지가 64년 민주당을 하셨고 제가 6년 6개월간 민주당을 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무릎을 꿇고 앉은 두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시거든요. 1993년에 화천 지역에서 이제 유세할 때인데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는 모습인데 그 옆에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저 김정우입니다. 저 때 저희 심정은 그야말로 아니 이렇게 떨어질 거 나오면서 왜 아버지 저렇게 나오나 어머니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는 그러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릎 꿇고 있는데 아들은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왜 미웠냐 하면 떨어질 거 알면서 5번이나 나오면서 어머니를 너무 고생시켰어요. 아버지가 정치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사료도 팔고 닭도 치고 화장품도 팔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걸 봐서 저는 정치를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도 시골에서 관악에 있는 대학교 들어갔는데 현수막도 못 걸었어요. 아버지가 야당한다고 못 걸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이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원학숙이라는 거기에 지원하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나 알아봤더니 철원군청에서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강원도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떨어졌어요. 그러한 슬픔을 앓고 제가 자랐습니다. 두 번째 옆에 사진을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대학교 시절,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면서 어린 시절 김대중 대통령님께 세배드리면서 김대중 정신을 배웠고 거기서 제가 정치의 꿈을 나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힘든 걸 싫어서 정책을 하겠다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예, 공무원이 된 후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그 세종대 교수를 거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진짜 제가 좀 쑥스럽지만 군계 일학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에 경실련에서 선정한 우수 국정감사 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번의 상을 받았고요. 또한 공약 완료율과 관련해서는 92.3%라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최고의 1위를 하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재난 문자를 법안을 발의해서 최우수 법률상을 탔고요. 또한 조달청장으로 있으면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백신 주사기를 신속하게 공급을 해서 상도 많이 타고 또한 조달청장 시절에 노조 대표가 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혁신도 이루어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또한 우리 이재명 대표와 저는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친명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칭송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당대표 할 때까지 수년간 함께 해온 후보가 누구인지 저는 계속 함께 해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광화문에서 성남 시절 이재명 당시 당대표 성남시장이 농성할 때 제가 농성장을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 군포에 삼본시장을 방문했을 때 사모님과 같이 왔었습니다. 그때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재명 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할 때 제가 일요일로 기억합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던 그 장면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저를 우리 민주당의 대표로 추천을 해서 민화협의 공동의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민화협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예, 일을 해본 사람이 군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공약이 있지만 그 여야 그리고 경쟁 후보의 공약이 비슷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 그 전철을 어떻게 지화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그럼 과연 그걸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GTX 신호선 추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GTX와 관련돼서 신호선이 추진된 것은 예타를 통과하게 된 것인데요. 예타와 관련돼서는 제가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실무자들과 만나서 또한 정성호 의원님과 함께 당시 예타를 통과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계획안은 우리 금정에서 의정부까지였는데 그것을 계획을 변경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금정에서 수원역 아래쪽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의정부에서 저기 양주까지 늘리면서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GTX 신호선에 예타를 면제하자고 주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를 면제한 것이 예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예타를 해서 통과한 것이 이 GTX 신호선이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역이 저 김정우인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중부일보에서 의뢰해서 했었는데요. 우리 군포 시민의 57.6%가 현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로 제가 적임자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번 총선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 정권 그리고 무능 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시작하는 선거입니다.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군포로서는 2022년에 이겨야 할 선거를 져서 군포시장을 국민의힘에게 뺏겼습니다. 그러한 군포시장을 2026년에 다시 찾아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한 선거를 제가 꼭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물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6년 지방선거 군포에서 집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후보 중에 경제부처의 기관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한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가 유일합니다. 이재명 대표 곁에 경쟁 후보가 있는 것이 우리 정권 교체에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 곁에 있는 것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장강의 뒷문결이 앞문결을 밀어냅니다. 2020년 지방선거에서 군포민주당은 군포시장을 국민의힘에게 빼앗겼습니다. 당원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오만한 결과입니다. 중부일보 여론조사 결과 군포시민 57.6%가 새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삼선 12년이면 충분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검증된 일꾼 김정호로 선수 교체해 주십시오. 김정호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을 홍보해 주셨습니다. 김정우님. 지금 이력을 보니까요. 네.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조달청장에 오르기까지 네. 아주 승승장구하셨는데 네. 그러나 그동안의 삶에서도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네. 어떨 때였는지. 위기라기보다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 서기관으로 있을 때 영국 유학을 4년간 갔었거든요. 네. 그때 영국 유학에서 귀국을 한 2년 정도 남기고 있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영국에 있는 저한테 이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2개월 남긴 걸 빨리 귀국을 해라. 청와대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바로 받자마자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저 이력을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 아버지 민주당으로 5번 출마해서 한 번도 안 된 사람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가기 싫어서 그걸 애둘러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청와대에서 저한테 걸어온 친구가 아니라 그 선배 얘기가 공무원이 무슨 그 소용이 있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아니 청와대로 가면 네. 승진이 돼가지고 다시 기재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저희 장인한테 했더니 장인이 저 대구 출신이시거든요. 아니 무슨 얘기냐? 자네는 승승장구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왜 그걸 거부했느냐? 자네하고 아버지의 삶은 다른데 왜 아버지의 삶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죽었다 깨내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히 기재부 공무원은 모르겠으나 청와대 들어가서는 그건 못하겠다. 그건 제가 뼛속까지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70년간 아버지하고 합치면 70년간 민주당을 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강원도에서 네. 민주당에 그렇게 저 국회의원 도전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특기할 만한 일인데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으신 결정이고요. 또한 네. 아버지의 삶을 보면 아버지가 위원장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새정치국민회에서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DJ가. 네네. 그런데 저쪽 당에 있던 분이 우리 당으로 넘어와요. 국회의원이 현역이.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내줬잖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냥 평당으로서 계속 지키셨어요.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그런데 뼛속까지 민주당이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데 예. 이번에 그러니까 어머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지겨워했을 법도 한데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실 아내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마음은 그런 것 같은데 또 직장인으로서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충고를 자주 해주고요. 네. 집안에서 또한 야당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PPT를 보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보였는데 정책 롤 모델도 역시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사실은 경쟁 상대도 비슷하잖아요.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별점도 있습니다. 네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만 딱 고른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과 내는 정치인. 확실히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정량평가. 예. 정량평가 국회의원. 예. 확실히 평가해서 보여드립니다. 자신 있게 자신을 홍보하는 걸로 봐서 군포 주민들의 뜻이죠. 예. 그러면 경선에서 만약 이기고 난다면 국힘당도 또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자신 있습니까? 네. 국힘당 후보들 다 아십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다 파악했다 이런 네.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군포시 지역 예비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꼭 승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마이TV 총선기획 나 누구는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하단 자막에 흐르고 있죠. 메일 오마이나누구 네이버.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출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